사과가 좀 덜 팔렸다고 하죠. 근데 물론 기기도 생각보다 견조하게 팔렸고요. 그리고 서비스도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했던 건 이제 뭐 아이맥이나 이런 패드 그런 쪽이 조금 부족했고요. 그리고 내용 보니까 아쉬웠던 게 중국 쪽에 있어서 좀 약간 미스가 나면서 어제 우리 또 테이버 고수가 퀄컴이 좀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일 애플의 실적이 중국에서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귀신같이 또 맞아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또 그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김민기 고수님께서 그러면 3분기 애플의 실적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매출과 이익이 월가 좀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결국에는 조금 뭐 주가가 좀 올랐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망한 게 4분기 연속 매출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네. 4개분기 연속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들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내에서 좀 3% 이상 좀 빠졌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맥이랑 아이패드 매출이 좀 크게 하락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아이폰 매출이랑 서비스 매출이 좀 늘면서 상쇄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좀 급락한 게 아무래도 중국 매출이 2.5% 감소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3분기 매출을 좀 들여다 보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약 1% 감소한 89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9조 5천억 원 정도고요. 물론 월가 전망치 한 892억 달러보다는 좀 웃돌았는데요. 이게 좀 웃돌은 이유가 결국 서비스 매출이 한 10억 달러 정도 오른 게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순이익 같은 경우도 한 11% 늘었고 주당 이익은 1.46달러로 조금 뭐 예상치보다 올랐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 문제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웨이가 이제 자체 개발한 칩이 로 구동되는 메이트 60 프로라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조금 매출이 좀 빠졌고 또 중국 또 미중 또 갈등 때문에 매출 좀 줄고 있어서 이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제 잠깐 언급했었던 오늘 애플의 실적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테이버 고수. 오늘 네. 애플 실적 발표된 거 딱 보고서 이럴 줄 알았다 싶으셨나요? 네, 일단은 뭐 예상됐던 악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뭐 국가별로 좀 다릅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보다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는 뭐 일본이나 중국, 유럽에서는 생각보다 좀 매출이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IR에서 좀 마음에 걸리는 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앞으로 수요가 둔화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는 맥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제로 M2 맥북은 잘 안 팔렸다. 그래서 지난 분기 대비로 실적이 많이 안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 여기 뭐 잠깐 제 화면 띄워주시면은 제가 지금 애플에서 발표를 한 자료, 요걸 좀 IR 자료를 지금 펼쳐놨는데 일단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대비로 놓고 보시더라도 네. 여기가 이제 분기 대비로 나오는 창이에요. 요거 보시면은 요거 자체로도 많이 한 3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로 봤을 때 12개월 판매량도 맥 같은 경우에는 판매 매출 기준에서 한 25% 정도 감소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박살이 나고 있는 중이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이틀 전이었죠. M3에 관련된 새로운 맥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북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판매량이 어떨 거냐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대답을 했어요. 뭐 그것에 대해서 이번 분기보단 좋겠으나 뭐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요거를 또 여러 가지 과거 이제 뭐 실적 발표한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FOMC까지 다 연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수요 둔화가 정말로 애플한테도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식으로 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내년도에는 수요가 얼마까지 꺾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큰 고민이 필요한 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내년 장도 어려워지겠구나. 요게 좀 더 애플 실적 발표를 보면서 특히 하드웨어 쪽에는 조금 더 걱정이 됐고 또 하드웨어라면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조금은 내년도에 또 막스 피겠구나. 약간 이런 것까지 생각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정적인 뷰를 펼치고 있는 테이버 고수. 그렇다면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도 반대 안 반대까지는 하시네요. 아니고요. 네. 애플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좀 다릅니다. 애플의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네. 실적이 좋아서 주가 올라갔을까요? 지난 1월에 120불이었습니다. 200불까지 올라갔거든요. 8월에. 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실적은 지난 1년 동안 안 지금 좋았습니다. 4개 분기 연속 매출이 줄어들고 네,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는데 왜 주가가 올라갔냐? 주주환원 정책 때문에 아. 기존의 애플의 주가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애플이 실적 잘 나오고 모멘텀이 좋아서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주주환원책으로 이제 뭐 주식 소각하고 뭐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걸로 주가가 오른 거는 좋은 거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적정 주주 환원 정책이었고 3년 동안 300조 정도 매입 소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애플의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네. 들여다보게 되면 지난 이제 상반기에는
배당을 23센트 정도의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분기에 24센트를 했습니다. 네. 250억 불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2분기와 특별하게 달라진 더 나아진 부분의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냥 쏘쏘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나온 매출이나 성과 부분이 주가를 하락시킬 만한 요인에서의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데이터는 아니고요.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좀 이 가격 수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환원 정책이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사실 그동안 애플의 주가가 이런 모멘텀으로 올랐다면 매출의 계속 증가가 아니고 좀 하락세 속에서 주가가 오르는 원인이 이런 주주 환원책 때문이라면 사실 애플만 좋은 거지 다른 기업들 그리고 업황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주목 주셨다면서요, 제 뒤에서.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네, 페이퍼모스. 지금 우리 4천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자, 그렇다면 김종효 교수님, 오늘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좀 하락을 하는데 뭐 그전에 올랐던 기억도 없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애플의 신제품이 나왔을 때 가장 강하고 실제로 판매량 보면서 주가의 등락이 결정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애플에 뭔가 자신감이 없어진 분위기. 네. 그다음에 애플 주가의 일정 부분 뭐 BH라든지 LG에너텍 같은 경우에는 연동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 뭔가 힘 빠진 모습,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장 이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LG에너텍 같은 경우에는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애플과 관련돼서 저도 뭐 두 가지만 좀 얹자면 주주환원책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애플이 그렇게 현금이 많으면서도 자기 현금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했죠. 거의 뭐 조 단위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차환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금리는 2배가 올랐죠. 그렇죠. 과연 차환할 수 있느냐? 그냥 정리하고 끝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주주환원 정책 쪽에서 일부는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걸 감지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애플과 메타의 주가 하락이 나타난 지점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애플이 로데이터를 끊으면서 그때 메타가 급락했죠. 그러면서 메타가 이제 LMM 모델을 스스로 하겠다라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폰에다가 AI 같은 거 붙여서 뭔가 서비스 쪽에서 더 터트려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애플은 과연 로데이터를 잘 확보하고 있나? 그다음에 AI 쪽에서는 뭔가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나를 또 되돌려 보면 이것도 아직은 조금 물음표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아마 그때부터 좀 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조금 주춤거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공교롭게도 팀쿡이 지분을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뭔가 계속 연결해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안 좋게. CEO가 팔았다는 게 돈이 필요해서 팔았나? 아니면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가? 돈이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8천억 정도의 돈이 갑자기 필요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1조 채우려고 한 땡겼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엔 동의할 수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그 CEO가 내려온 시점, 지분을 판 시점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좀 엮이면서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국내 관련주에 대해서도 조금은 쉬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근데 이게 보고 조금만 쉬어가는 게 아니라 관련주는 모멘텀을 받은 기억도 없기 때문에 네.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LG노텍이나 BH 갖고 계신 분들 팔아야 돼요? 일단 뭐 LG노텍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뭐 애플 관련돼 가지고 OLED 관련된 기업들은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애플에서 비싼 모델이 많이 팔린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중국 부품보다는 우리나라 부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실적이 그래서 꾸준히 잘 나오고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걱정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애플 그리고는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하죠. 애플에 들어가는 그런 뭐 공급사 같은 경우에도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 이제 애플 관련주를 보면서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죄송합니다. 목이 매죠. 네. 애플 안 좋다고 하니까. 핵심은 네. 그거예요. 애플보다 주주환원이 안 좋습니다. 네. 애플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주 환원이 안 좋다. 네. 애플이 보통 한 3% 정도 자사주 매입 소각이랑 그다음 배당까지 합치면 네. 그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는 가장 큰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배당 한 3% 정도에서 거래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보시면은 배당이 1%대예요. 네.
뭐 3배는 비싸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아, 자꾸 미국이랑 많이 비교하시네요. 약간 사대주의 있으신 건 아니겠죠? 사대주의라기보다는 저는 글로벌에서 아주 평등하게 비교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조금 얹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디스카운트죠, 마음으로. 코리아는. 예, 프리미엄 좀 얹어주세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새롭고 잠재적이며 장기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투자자들은 이를 우려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과연 우려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그 애플 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 만약이라도 여기 조금 판다라는 얘기 나오면은 큰일 날 것 야, 같다는. 이렇게 글로벌을 나락으로 보내주려고. 진하게 지내자. 자, 김민기 교수님. 예, 뭐 다들 좀 안 좋게 얘기하셔서 저는 좀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긴 한데 물론 이게 뭐 애플 실적에 이제 2개 축이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아이폰 매출이랑 또 여기 서비스? 좀 이 애플 TV로 대표되는 서비스 부분 요 매출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게 이제 발열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갤럭시 GOS라고 이 게임 최적화 서비스 논란 요 발열 때문에 좀 홍역을 걷어가지고 결국에는 네. 이번에 S23 때 엑스노스 탑재를 좀 포기하고 퀄컴으로 좀 갈아탄 부분도 좀 있고요. 결국에 이게 이제 소비자 신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애플 유저들은 15에서 발열이 났네. 그럼 16 사야지. 이렇게 또 넘어가는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조금 이제 뭐 4분기 때 판매량이 줄거나 이러면은 발열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치는 좀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네. 반대로 보면은 좀 서비스 매출이 이번에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비스 매출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서비스 매출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앱 판매랑 광고, 아이클라우드, 결제 서비스, 애플 뮤직, 애플 TV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어느새 이제 애플 전체 매출 비중이 이제 2번째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도 이제 시장 전망에서는 서비스 부분이 한 210억 달러로 봤는데 여기보다 16% 높은 이제 매출을 좀 기록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서비스 부분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71%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 판매 수익률의 이제 2배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좀 결정적으로는 이제 10대 청소년들 10명 중에 9명이 이제 애플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뭐 10대, 20대들이 아이폰을 좀 많이 선호하면서 맞아요. 갤럭시 좀 이런 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애플 생태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이 이제 크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 금융 서비스, 콘텐츠 이런 것들 좀 이제 소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크게 뭐 애플이 흔들릴 정도로 뭐 우려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애플 아이폰 15에서 발열이 발생하잖아요. 겨울 오니까 따뜻하다 이럴 정도로 사람들은 애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갤럭시로 휴대전화를 바꾸고 나서 애플과 갤럭시를 2개 다 사용을 하고는 있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갤럭시가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애플은 아이폰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할 것 같다. 왜 그러는 거예요? 승승장구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 걱정은 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은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강하게 듭니다. 자, 그럼 고수분들의 한 줄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고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김종효 고수는 애플 걱정은 기우다. 김민기 고수 애플 아이폰의 발열 문제, 중국 이슈 악영향을 받았다. 테이버 고수는 수요 둔화나 역성장, 오늘은 독사과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2회 주제 확인해 볼까요?